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죠.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직접 어디 옥상에 올라가서 이 전투모 헬멧 쓰고 방탄복까지 입고 아주 폼 잡으면서 자, 하루 이틀이면 이 바흐무트 전부 점령한다. 젤렌스키 빨리 똑바로 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 러시아 내에서 나를 우대해 주란 말이야 라고 강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 언론들이 전부 다 받아쓰면서 함락 직전이다 어쩌고 저쩌고 어제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 프리고진이 다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옥상처럼 야외도 아니고 이제는 어디 지하실에서 조그만 등만 켜놓고 전선 붕괴된다, 철수, 철군, 후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 맞습니까? 저는 초지일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프리고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 러시아군의 또 다른 황당한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전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 러시아군이 650명이 죽었네요. 오늘은 좀 그저께 주말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한 2개 대대 분량의 러시아군이 죽었고, 그저께 주말에는 이틀간에 각각 한 3개 대대씩 죽었죠. 전차는 9대 격파, 장갑차 11대 격파, 차량 8대 격파해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런 전차, 장갑차 격파 전과가 있고, 특수장비 2대 격파, 그리고 야포는 7문 격파. 야, 이 야포가 한 문 한 문 격파될 때마다 정말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 피가 빠져나가고 살이 뜯겨나가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화력이 부족한데 이렇게 거의 매일 야포가 한 개 대대씩 아니면 몇 개 포대씩 이런 식으로 쓸려 나가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 격추 전과는 좀 많네요. 15대가 격추가 됐고요. 자, 이런 전과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가 있는데요. 전 영국의 국방참모총장인데 우리가 지금 합참의장이죠.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성공할 시에 푸틴은 쫓겨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쫓겨나지 않기 위한 그런 지금 연명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다. 자꾸 이 자신들의 국력, 그리고 국부, 그리고 국민을 이 전선에 갈아 넣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연명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연명치료, 결국은 이제 사망하게 되죠. 저는 결국은 푸틴은 쫓겨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숄츠 총리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공급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니 자기네들이 뭐라고. 지금 이 중국이 러시아하고 아니 왜 니들 비밀 유지 약속 안 지켰냐 이러고 러시아에 항의도 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즉 러시아에 진짜로 무기 많이 줬다는 말이죠. 그래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자꾸 그러면 제재할 거다 라고까지 나왔는데, 이제 숄츠 독일 총리가 자기가 무슨 동북아 균형자도 아니고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는지 중국이 독일에게 그래 러시아 무기 안 줄게 약속할게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독일 총리가 정말 어제와 오늘이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러시아 이 협상의 기본 조건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체적인 철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2의 부다페스트 각스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숄츠 총리가 지난 주말만 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 휴전하자,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약속해 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게 바로 냉전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여 발의 핵탄두 핵무기를 러시아에게 해체하라고 주고, 그 대신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경제 지원 좀 받고, 그리고 안보 안전보장 안보 약속을 받은 그게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인데, 그 제2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바로 숄츠의 주장이었는데, 그 말은 지금 돈바스 지역이죠. 루안스크, 도네츠크, 그리고 자포리자, 헤르손, 크림반도, 이거 현재 전선 여기서 스톱 딱 해서 한국 스타일로 종전하자라는 게 숄츠의
주장이었고 그로 인해서 지난 주말에 완전히 그냥 융단 폭격을 받았죠. 너 미친 거 아니야? 미쳤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융단 폭격을 받으니까 아니 며칠 만에 또 입장을 싹 바꿔가지고 러시아 협상의 기본 조건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체적인 철군이다. 전체적으로 철군해야만이 협상에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데 뭐 그렇게 입장 바꿔도 어쨌든 뭐 이 말은 보기가 좋습니다. 자, 벨라루스 보안국이 자신들 수도 민스크 아래에 있는 공항에서 A-56 메인스테이 조기 경보기가 드론에 피격됐죠. 그 사건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파르티잔 조직들에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네들은 A-56 뭐 손상된 거 없다, 피격된 거 없다 라고 했는데 피격된 거 큰가 봅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거 보면. 그러니까 얘들은 앞에 말과 뒤에 실제 행동은 완전 달라요. 자, 크렘린에서 그러니까 푸틴이 있는 곳이죠. 여기에서부터 불과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의 화학공장에서 심야에 대폭발이 일어났다. 우크라이나가 뭔가 쏘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뭔가 큰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코크스 그리고 뭐 가스 이런 것들을 다루는 뭐 석유 화학 공장 이런 것 좀 되나 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큰 폭발이 심야에 일어났는데 여기 어디냐? 크렘린에서 불과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 지역인데 지난번에 콜롬나 이 지역 좀 멀죠. 여기에 드론 공격받았는데 이번에는 바로 여기. 야, 점점 이제 모스크바 최중심부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모스크바 시민들도 좀 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이 벨고로드 상공에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3발을 격추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아마 투폴레프 141 무인기를 자폭 스타일로 개조한 뭐 그런 건가 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작전사령부는 바흐무트의 주요 접근로는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보급에 아무 문제 없다. 프리고진은 도로 하나만 우크라이나가 남았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주요 접근로 다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보급 문제 없답니다. 보급이 문제 없으면 더 버틸 수 있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러시아의 브란스크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파괴 공작을 수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멜리토폴 시장이죠. 지금은 뭐 러시아에 점령당해 있지만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시장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멜리토폴 시내에 러시아 병영 2개소에서 수백 명이 사망했다. 왜? 우크라이나군이 하이마스로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멜리토폴 시장만 이 주장을 하고 뭐 다른 오신트 소식통이라든지 동부작전사령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전과에는 넣어놓지 않고 이렇게 단신으로만 했는데 수백 명이라고 하니까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따로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이 바흐무트 전황은 전략적으로 우크라이나에게 건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큰 걱정 없이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략적으로 건전하다라는 것이니까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이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계속 받아내면서 망치와 모루 역할을 너무나 오랫동안 잘 수행하고 있어서 큰 전쟁 전체로 봤을 때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있는 것이고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러시아군이 올 봄까지 모든 수단을 소모할 것이다. 모든 수단은 뭡니까? 병력, 장비, 무기, 탄약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소모될 것이다. 올 봄까지. 그럼 여름에는 러시아군 큰일 났네요. 자, 이런 전선 상황 봤고요. 자, 지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바흐무트입니다. 바흐무트에서 정말 러시아군이 전방위적으로 화살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고 여기 바흐무트 남쪽에 여기 경합지가 생겼죠. 우크라이나군이 어제 화살표 쑥 내려왔었는데 거기를 러시아군을 좀 몰아냈나 봅니다. 자, 이렇게 전선이 형성되어 있고 정말 많은 이 전투가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바흐무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총 18번의 공습 임무를 수행해 주었다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제공권은 뭐 우크라이나군이 가지고 있나 봅니다. 크레미나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총 10번의 공습을 수행해 주었다라고 나와 있고 러시아군이 보병으로 그냥 여기까지 쑥 들어와서 특별히 뭐 경계도 없고 하니까 그냥 쑥 들어와 가지고 뭐 전투하다가 또 깨지고 들어가고 뭐 이러나 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서 그냥 이 러시아군의 보병 부대들이 이렇게 길게 한번 나와서
진출을 한 이런 상태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레미나였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군이 일반 보병들에게 포병과 기갑 장비 지원 없이 소총과 야전산만 쥐어주고 우크라이나군 진지로 돌격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얼굴도 모르는 지휘관이 내리는 자폭 돌격 명령에 러시아군 장병들과 간부들의 갈등과 균열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모군란 직전의 상황과 유사한데 과연 러시아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가을까지 헤르손 전선에서 싸웠지만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사실상 부대가 와해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군 부대에서 계약병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역을 시도했다가 당국에 의해 저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장병들과 간부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러시아 현지 독립매체 사이렌이 현지 시각 3월 6일 전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부대는 크림반도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는 흑해함대 예하 제22군단의 지상 전투부대인 제126 근위여단인데요. 이들은 제126 분리해안방어여단이라는 명칭의 부대였지만 헤르손 전선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22년 3월 28일부로 영웅 칭호를 받고 제126 근위여단으로 부대명을 개칭했습니다. 사이렌은 이 여단에 새로 배치된 27명의 정규직 계약병 가운데 20명이 사직서를 냈다고 전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10월 헤르손 철수 당시 우크라이나군의 추격전 과정에서 부대 전력의 75%를 잃는 손실을 겪은 상황에서 러시아군 지휘부가 그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상자가 더 늘었다며 군 복무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사직서를 모두 반려한 뒤 해당 부대에 보복 조치를 취했는데요. 근위여단 칭호를 받았던 부대는 해체되어 제76 근위공중 강습사단 예하의 대대로 재편되었고 재편 직후 바흐무트 전선에 투입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고 현재는 부대 존속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부대에 근무했던 군인들이 사이렌에 제보한 편지에 따르면 해당 군인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야 자신들의 중대장과 대대장의 얼굴을 처음 볼 수 있었고 면전에서 전역 거부 통보와 함께 모든 휴가와 외출 권리를 박탈당하고 24시간 근무 명령을 받았다고 성토했습니다. 이들은 전선 상황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러시아군이 압살당하고 있다라며 80명의 한 대꼴로 BTR 장갑차가 배정되는데 이로 인해 기동성에 큰 제약을 받고 있고 전투에서도 밀리고 있다라며 어려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군인들은 얼굴도 계급도 모르는 지휘관들은 우리가 계약 해지와 귀가를 요구할 때 가끔 찾아와 집에 가는 방법은 관에 들어가거나 병신이 되는 것뿐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돌아간다 라고 성토했는데요. 매체는 이 편지를 제보한 군인들이 현재도 살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제보자들이 모두 사망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직무 혼합제를 채택하고 있는 러시아군에서 계약병 이른바 콘트락트니키에는 직업군인으로 2년의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전역할 수 있는데요. 각지에서 연달아 터지고 있는 계약 해지 거부 사례와 이로 인한 군 내 갈등이 러시아군 내부의 새로운 불안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계약병들. 러시아는 현역이 계약병, 징집병, 그리고 동원 예비군 이렇게 정규군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는 이제 PMC 즉 바그너 그룹 또 요즘 뭐 가즈프롬에서 또 PMC 만들었으니까 그런 PMC들 용병 그룹들이 있고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러시아군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계약병들이 우리 돌아갈란다. 그 중에 흑해함대에서 이 해안방어를 담당하던 부대인데 흑해하고 가까운 헤르손 쪽을 전쟁 초기에 이제 치러 들어갔던가 봅니다. 그래서 헤르손 쑥 들어갔으니까 뭐 그 공을 인정받고 근위라는 칭호를 부여받아서 제126 근위 여단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헤르손 철수할 때 완전히 그냥 피박살이 난 거죠. 75%가 사라졌는데 이 부대 내에 그런데도 어떠한 조치도 해주지 않고 25% 남았는데도 또 전선에 경계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재편해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역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라고 전역서를 이런 식으로 제출을 했다라고 해요. 전역서를 제출하니까 대대장 뭐 이런 애들 얼굴도 못 보고 있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니들 전역 안 돼. 니들 말이야 24시간 근무야.
이들 휴가도 외출도 이제 없어. 라고 하고는 그러다가 그 후에 바흐무트 전선으로 보내서 이 부대는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이제 75% 사라졌으니까 그 25% 가지고 뭐 예단 뭐 안 되니까 또 보충해 줄 것도 없고 그래서 76 근위공중 강습 예단에다가 집어넣고는 바흐무트에 들어가서 그냥 인간 고기 방패로 집어넣어 버렸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 라는 상황이라 건데 제가 이 소식들을 계속 전해주면서 지휘관들의 얼굴도 못 봤다. 지휘관들 이름도 모른다. 지휘관들 계급도 모른다. 이런 증언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이 상황이 그런가 봅니다. 예를 들어 대대장, 중대장 입장에서 몇 명 왔습니다. 몇 명 와서 알았어. 네오마에 집어넣고 그리고 내일 쫓아서 또 돌격시켜.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지휘관 얼굴을 못 보죠. 이게 무슨 전우회가 짝트고 상명하복에 무슨 뭐 어떤 명예심, 존중심, 주인정신, 애국심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이죠. 이런 황당한 상황. 지휘관. 그것도 뭐 고위급 지휘관도 아니고 중대장, 대대장 얼굴도 못 봤다. 이름도 모른다. 계급도 모른다. 이런 증언이 너무나 많은 러시아군의 상황. 황당하죠. 자, 계약병들이 이런 식으로 불만에 쌓이면 또 군부모들 다 국민들 아닙니까? 엄청난 이 반골의 싹이 트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흐무트 소식.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이 완전히 그냥 입장을 싹 바꿨습니다. 보겠습니다. 바흐무트를 사실상 포위했다며 우크라이나에게 철수를 요구하며 기세등등했던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입장이 며칠 만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바흐무트 전선의 위태로운 상황을 전하며 자신들이 무너지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과연 사흘 전 바흐무트 함락 임박을 주장했던 자가 맞나 싶습니다. 러시아의 애국자들인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 바흐무트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탄약 공급 부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이 현지 시각 3월 5일 밝혔습니다. 그는 일요일 저녁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보급 방해 행위를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반역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리고진은 최전선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는 바그너 용사들에 대한 탄약 공급이 박탈된 것은 단순한 관료적 실수인지 배신 행위인지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며 쇼이구와 게라시모프의 방해 행위는 러시아에 대한 반역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은 러시아의 국익을 수호하는 모든 군대에 좋지 않다. 라며 바흐무트 최전선에서 싸우는 바그너 그룹이 탄약 부족으로 인해 강제로 철수하게 된다면 전선 전체가 삽시간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리고진은 모스크바에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할 경우 바그너 그룹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자들이 존재한다. 라며 만약 우리가 전선에서 후퇴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만든 자들은 조국을 패전으로 내몬 주요 행위자로서 역사에 영원히 그 이름을 남길 것이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프리고진의 이 같은 발언은 바흐무트 전선에서 탄약이 고갈된 러시아군이 기갑 장비나 포병 지원 없이 소총과 야전산만 들고 돌격하고 있다는 영국 국방부의 정례 전황 브리핑 직후에 나와 워싱턴 전문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영국 국방부 브리핑의 정보 원천이 러시아 정규군에 배치된 예비군 대원들이었던 만큼 바그너 그룹까지 후퇴를 걱정할 정도로 탄약 고갈에 시달리고 있다면 전선에 배치된 러시아군은 정규군, 용병 가릴 것 없이 대부분 탄약이 바닥난 상태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흐무트 전선의 러시아군의 포격은 사실상 관측이 어려울 정도로 감소했고 지난 주말부터는 오로지 보병들에 의한 무차별 자폭 돌격만 보고되고 있는데요. 후퇴를 걱정할 정도로 탄약 사정이 악화된 러시아군, 과연 바흐무트에서 언제까지 저런 자폭 돌격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완전히 당당하게 헬멧 쓰고 방탄복 입고 인터뷰하던 그 모습하고는 좀 다르죠. 어딘지 모른 지하 벙커에 쭈그려 앉아서 등 하나만 켜놓고 우리 지금 탄약이 없다. 그런데 탄약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방해해서 우리에게 못 주는 것을 지금
보급이 안 되는 것으로 난 의심한다. 그래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걔들은 반역자다. 가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는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이름만 언급하더니 이제는 쇼이구 국방장관의 이름까지 언급했어요. 완전히 지금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탄약이 없으니까 우리가 물러난다면 전선은 붕괴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하루 이틀이면 이 바흐무트 점령한다. 라고 했고 우리 언론들이 그걸 다 받았었죠. 그래서 저보고도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국 그 국방부의 분석에 의하면 자 여기 보시다시피 러시아군의 부대들이 있어요. 여기 PMC에서 중장급, 군단급 PMC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단 여기는 연대급 이런 식으로 부대들이 있는데 그 후위 부대가 없어요. 여기는 보면 비록 부대 규모는 대대급, 연대급, 여단급으로 크지는 않지만 후위 부대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서 힘들면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주는데 여기는 계속 수혈을 해주는 겁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크죠. 여기는 전력이 좀 깎아지면 그 뒤로 빼서 휴식을 주고 휴식했던 부대를 집어넣고 이런데 여기는 이 부대들에다가 계속 링거를 꽂아가지고 영양제를 계속 넣어주는 거죠. 뭐냐? 병력을 계속 보내준다는 겁니다. 뒤로 빼서 그동안 완전히 그냥 쩔었던 이 병사들 좀 휴식 주고 그리고 손상된 또 어떤 사라진 그 죽은 전사한 이런 병력만큼 새로 채워주고 다시 손발 맞추고 그리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계속 신규 병력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링거가 병력도 들어와야 되지만 탄약도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병력은 들어오는데 탄약이 안 들어와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기는 계속 교체를 해주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거는 뒤로 그냥 이렇게 밀려 있지만 이거 언제든지 툭 치면 한번 여기 딱 일선 딱 무너지면 뒤로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마치 하르키우처럼 마치 헤르손처럼 딱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도를 보면 지금 여기 바흐무트가 여기 있어요. 바흐무트 여기 있지만 이 뒤에 러시아군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병력만 수혈하듯이 링것 꽂아서 호수로 그냥 병력만 보내주고 있는데 병력은 왔는데 탄약이 안 오니까 지금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전선이 붕괴된다라고 프리고진이 이야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붕괴되면 그래서 바그너가 패하면 지금 모스크바에는 바그너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쇼이구와 게라시모프 때문이다. 지금 이제 서로 간에 패배를 염두에 둔 생존하기 게임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현실인 겁니다. 한국의 유력 언론사들은 타스통신, 리아 노보스티 통신 이들이 발표하는 왜? 자기들도 통신사니까 통신사들끼리 지금 받아 쓰는 이 모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걔들은 조사를 안 해요. 취재를 안 해요. 그냥 우리 통신사니까 니들도 통신사 받아주는 거 우리 당연히 던져주는 거 당연히 받아 써야지. 그게 예의지. 이건 겁니다. 조금만 조사해보면 나오는 답을 아니 7개월 동안 10만 명 이상을 죽이면서 연천군의 40% 정도밖에 점령하지 못한 것을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황당하죠.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